먹을 때 다 돼갑니다. 자, 8페이지 5번 보세요. 5번. 자,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등기 청구는 물권자로서 청구하면은 물권적 청구, 채권자로 청구하면은 채권적 청구. 자, 그럼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 채권적 청구는 대표적인 게 매수인의 등기 청구하고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입니다. 그럼 1번은 교환으로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 그러면 교환 계약만 하면은 아직까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채권자로서 청구합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 그 다음에 2번하고 5번은 엄청 중요합니다. 2번하고 5번. 2번은 완성자의 등기 청구, 5번은 매수인의 등기 청구.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는데 자신있게 까먹을 수가 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을은 한 번은 매수인이고 한 번은 취득시효 완성자입니다. 매수인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완성자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팔아먹겠다 이 말입니다. 매수인의 등기 청구를 양도할 때 하고 완성자의 등기 청구를 양도할 때 하고 그 요건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매수인의 등기 청구를 양도할 때는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야 양도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완성자의 등기 청구는 그죠?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땅 주인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다르죠? 왜 다르냐? 여기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럼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서 갑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여기는 거래를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점유만 했습니까? 점유.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뢰관계 없어요. 굳이 갑의 동의 없이 갑에게 알려주기만 해도 양도 효력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양도는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이래야 맞죠. 그 다음 이번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양도는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뭐 해야? 동의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자, 3번은 보세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입니다. 따라서 10년의 시효로 걸립니다. 그런데 인도받아서 점유하면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 그래서 여기는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번이 맞네요. 그죠? 자, 4번에 완성자의 등기 청구는 역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3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뒤로 넘겨보세요. 가등기가 나옵니다. 가등기. 조금 어려운 게 나오는데 등기 청구부터 먼저 봅시다. 7번 보겠습니다. 7번에는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을 양도한다 그랬죠? 자, 아까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완성자의 등기 청구는 통지만 해도 된다 그랬죠? 그 통지만 해도 되는 것을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이 말이에요. 통지만으로 양도될 수 있다. 이러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지를 뭘 한다고?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은 좀 전에 했네요.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하면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X. 이번에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이다. 그래서 X. 자, 4번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갖는 등기 말소 청구는 채권적이다. 자, 앞으로 이게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할 때는 말소 등기 청구는 무조건 물권적입니다. 왜?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자만 가집니다. 소유자는 물권자죠. 그래서 물권자, 제3자가 물권자이기 때문에 제3자 소유자가 가등기 권리자에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입니다. 그래서 X. 5번은 왜 틀렸나요? 등기 청구하고 등기 신청이 같습니까? 다르죠. 등기 신청은 등기소에, 국가에, 등기 청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래서 등기 청구는 사권, 등기 신청은 공권, 등기 청구는 민법이 적용, 등기 신청은 등기법이 적용. 이렇습니다. 자, 그럼 가등기로 보겠습니다. 6번 다시 돌아오세요. 자, 6번에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는 부기등기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가등기도 시험에 무조건 출제됩니다. 등기법에도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갑하고 을이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다 없어가지고 5천만 지급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등기를 안 해주죠.
그러면 을은 임시로 가등기라도 해 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을이 매매를 하면은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가등기를 순위보전 가등기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는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입니다. 자, 첫째 논점이 뭐냐? 자, 요 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해야 을다시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을의 청구권하고 넘겨받는 을다시의 청구는 순위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위를 갖게 만드는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우리는 그 유명한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1번에 맞네요. 가등기된 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식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 체크하세요. 자, 이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입니다. 자, 을은 아직까지 물권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권자. 채권적 청구. 그 다음 정지조건부 청구도 됩니다. 그 말은 이걸 거꾸로 하면은 채권적 청구는 가등기를 할 수 있지만 물권적 청구는 가등기가 안 됩니다. 정지조건부 청구는 가등기가 되지만 반대인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데 여러분들은 눈앞이 캄캄하다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을이 물권적 청구를 가지고 있다. 이래 되면 이미 등기되어 있어. 등기되어 물권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미 등기되어 있으니까 가등기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고. 그래서 물권적 청구를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이미 본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등기를 하는 것은 뭐가 돼야 된다? 채권적 청구. 자, 그 다음 정지조건부 청구는 앞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해제조건부는 앞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요 청구권을 보존할 때는 없어지는 걸 보존합니까? 생기는 걸 보존합니까? 생기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가등기가 되고 이거는 안 된다고. 상식이라고. 근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허용. 4번에 물권적 청구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자, 5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땡 앞으로 볼 것도 없어. 퍼뜩 안 읽으면 끝났다. 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잔금을 구했습니다. 자, 잔금을 구하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죠. 그리고 본등기 청구는 갑에게 합니까? 병한테 합니까? 갑에게 합니다.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현재 소유자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소유자 갑에게 합니다. 그럼 갑을 뭐라고 부를까요? 을은 가등기 권리자, 갑은 가등기 의무자.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5번 보세요.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병으로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명의인 갑입니까? 병입니까? 갑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맞잖아요. 자, 그리고 3번이 답인데 3번은 제가 책에 억수로 어렵다 하면서 다음에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가등기 분야에. 오늘 해주겠다. 이만 3번. 3번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옆에 그림을 따라 그려 한번 보세요. 그림 그리면 간단합니다. 간단.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입니다. 땅 주인. 자, 을이라는 사람이 그죠? 땅을 사는데 가등기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이렇게. 그런데 좀 있다가 요 토지를 누구로 할까?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했다고 4월 1일 날 이렇게. 자, 그 다음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본등기가 되어버렸습니다. 5월 1일 날 뭐로? 정여를 받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원래 을 앞으로 본등기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청구해서 본등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을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청구하기 전에 그냥 갑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줄게 이래 해가지고 본등기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미 을이 소유자가 됐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없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별도의 원인으로 본등기가 이미 됐다면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떻습니까? 이미 본등기가 됐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지금 만약에 별도의 원인으로 본등기를 했을 때는 자기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전세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전세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맞죠?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을이 본등기를 청구해서 가등기에 의해서 을 앞으로 다시 본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은 중간 등기는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면 을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제3자가 있을 때는 별도의 원인으로 본등기가 되어도 부담을 안고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아직까지 본등기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늦지만은 을이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서 8월 1일 날 해버렸다면은 그죠?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소유권자가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고 놓고 읽어보세요. 5번, 3번.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 즉 정여를 원인으로 경조받은 경우에 제3자 명의의 중간 처분의 등기, 이게 전세권 등기란 말이에요. 전세권 등기가 있으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전차를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왜? 전세권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등기에서 제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문제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많이 들어서 쉬워. 자, 여기 보세요. 갑이 을한테 팔았다. 을이 병한테 또 팔았다. 을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바로 했다. 이건 뭐랍니까? 중간 생략 등기. 자, 우선은 중간 생략 등기는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돼버렸다면은 유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이 갑에게 을 앞으로 넘기지 말고 바로 내 앞으로 넘기라 청구할 수 있느냐? 원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외적으로 된다 그랬죠? 그 예외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3자 합의, 하나는 채권 양도 플러스 갑의 동의. 이렇게. 무슨 말이냐? 병도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을도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등기 청구는 채권입니다. 그럼 병이란 사람이 을의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받아가지고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요겁니다. 대신에 갑에게 뭐를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양도인은 을이고 양수인은 병이잖아요. 그래서 을과 병은 양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합의했죠. 그럼 갑만 합의해도 되죠. 그러면 3자 합의가 되죠. 그러니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의 동의를 받아야지 갑에게 통지를 하는 것은 3자 합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자, 3자 합의가 있다고 전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맞고.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봅시다. 자, 3자 합의가 있어가지고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 때 갑과 을의 기존의 권리는 소멸합니까? 다 까먹는 갑네. 3자 합의로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 때 갑과 을의 권리 의무는 존속이다 소멸이다? 존속. 그래서 여전히 을에게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고 여전히 갑에게도 대금 지급 청구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어떻습니까?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갑의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청구권도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 그래서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맞고. 자, 4번은 토지거래 허가네요.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금지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 2번, 허가 2번, 등기 2번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도 청구할 수 없고 허가 협력을 청구할 수도 없다. 맞네요. 자, 5번 읽어보세요. 자, 3자 합의가 없다 돼 있네. 자, 3자 합의가 없어. 자, 병이란 사람은 을의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서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때는 갑의 뭐를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의 없이 이래 돼 있죠. 그러니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5번이 X로 정답입니다. 자, 8번 한번 읽어보세요. 가등기가 되었다. 이래 돼 있네. 가등기가 되었다. 자,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추정력이 없는 거 옆에 한번 적어보세요. 추정력이 없어. 가등기, 사자 등기, 허무인 등기, 표제부 등기, 동일 접수번호 등기. 추정력이 없어. 한번 더 해볼까? 가등기, 사자, 허무인, 표제부, 동일 접수번호. 1번이 맞네요.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추정되지 않는다. 1번 맞고. 자, 을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 을은 가등기한테 소유권 취득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을이 만약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죠. 잔금을 지급하고 을 앞으로 본등기를 했단 말이야. 8월 1일. 그럼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소멸을 하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언제 취득합니까?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했을 때. 자,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가등기 한때가 아니고 본등기 한때.
자, 4번에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한테 이전한 뒤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병에게 등기 청구. 자, 여기 보세요.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을이 본등기 청구를 해야 본등기 할 수 있죠. 누구에게 청구한다고? 갑에게. 갑을 뭐라 했다? 까먹었다. 가등기 의무자. 오케이? 가등기 의무자 갑에게 해야지 현재 소유자 병한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갑에게 등기 청구를 행사해야 된다. 5번부터 볼까요? 자, 5번 했습니다. 을은 가등기된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떤 방식으로? 부기 등기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자, 4번은 좀 어렵습니다. 좀 읽어보세요. 천천히. 옆에다 그림을 따라 한번 그려주세요. 그림. 자, 요 상태에서 뭐가 돼 있냐. 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딱 잡았다고. 5월 1일 날 이렇게 저당권을 잡았어. 그런 다음에 을이 잔금을 다 지급하고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했습니다. 6월 1일 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사람은 채무자이고 요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이렇게 채권자, 저당권자, 채무자,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잘 보세요. 을이 본등기를 하면은 을은 정을 위한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병은 저당권자죠. 채무자죠. 본등기 하면은 을이 땅 소유자가 됩니다. 그죠? 땅 소유자 이렇게. 그럼 병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은 갑이 빌려갔는데 저당권 설정이 된 토지는 을의 토지잖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아닌 설정자가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물상보증인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채권자, 저당권자는 병, 채무자는 갑, 땅 소유자는 을. 그러면 채무자 아닌 땅 소유자, 즉 저당권이 설정된 사람을 뭘 한다고? 물상보증인 이렇게. 자, 그러면 병에 대해서 요 을이라는 사람은 물상보증인 지위를 취득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제 그림을 옆으로 그리면 이래 봐라 이래. 우리가 저당권 할 때는 요래 봤잖아. 여기는 거꾸로 돼 있잖아 지금. 병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어. 채권자, 저당권자, 채무자, 설정자입니다 처음에. 그런데 을이 본등기를 해보니까 을의 소유자가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채무자 아닌 설정자를 뭐라고 했다? 물상보증인. 그러면 4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을은 정을 위한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다. 을은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다. 맞을까요? 우리 8번에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지. 그러면 4번은 틀린 말이지. 그럼 틀렸다 이래 이야기해야지. 이론적으로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딱 하면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있는 요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돼 버려요. 그럼 저당권이 없잖아요. 저당권이 없는데 무슨 물상보증인이 되느냐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중요하다.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4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은 사자 등기, 니은은 대리권, 요래 되어 있습니다. 대리권. 자, 사자 등기는 추정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자 등기, 허무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정력이 없다. 기억은 맞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자,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 자, 등기의 동그라미. 자, 등기가 됐으니까 추정이 3개 생깁니다. 권리 추정, 원인 추정, 절차 추정. 자, 절차 추정 중에 포함되는 게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이렇게. 그러면 대리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기인은 맞습니다. 자, 띄어서 보십시오. 자, 건저당 등기가 되면은 뭐가 추정되느냐? 자, 등기의 동그라미 딱 치시고 건저당 등기가 되면은 추정되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 저당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 피담보 채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 거기까지만 됩니다. 자, 저당권 등기가 되면은 추정이 뭐가 된다고? 저당권이 존재한다고 추정. 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고 추정. 거기까지지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계약의 존재까지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X. 그 수업 시간에 전부 아는 겁니다. 자, 리얼 한번 읽어보세요. 리얼. 리얼도 이미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자,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을한테 지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존등기해서 을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데 합의해가지고 보존등기 생략하고 을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 하는 것도 판례는 허용합니다. 이거를 뭐라 했다고? 모두 생략등기. 머리, 꼬리, 머리를 생략한 등기. 모두 생략등기. 중간을 생략했다. 중간 생략등기. 맞죠? 모두 생략등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이전 등기 추정력하고 보존 등기 추정력은 달라요.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강력하고 약해. 그럼 제3자가 나타났어. 내 집이다. 그럼 제3자에게는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는 추정력을 주장해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갑자기 나 안 팔았다 이래 돼 버렸습니다. 이때 달라집니다. 자, 이전 등기로는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보존 등기로는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 당사자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깨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을이라면 안전하게 소유자가 되려면 무슨 등기 해라고? 이전 등기 해놓으면 병도 박살, 갑도 박살. 근데 보존 등기 해놓으면 병한테는 박살인데 갑한테는 박살 못 낸단 말이야. 아시겠죠? 차이.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것도 생각해 봐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전 등기하고 보존 등기 중에서 뭐가 매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전 등기. 그래서 이전 등기 하면 매매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갑이 매매를 안 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리얼 보존 등기 명의자가 그 말은 모두 생략 등기 명의자 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을이 전 소유자 갑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했다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 갑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이렇게 해야지. 이전 등기는 주장할 수 있고 보존 등기는 주장할 수 없고 깨진다. 맞죠? 자,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뭡니까? 기억연지 1이 좀 재발하지 마라. 기니 이래라. 기니. 빠르게. 기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시 반부터 그 식사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